이제 A레벨 내용인데요. 한국과는 다르게 A레벨에서는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영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한 세네 과목만 정해서 이걸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 전공에 맞는. 그래서 영국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화학은 필수 이수 과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고 있고, 화학, 생물, 수학 이 중에 두 가지 과목은 꼭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플러스 생물 아니면 화학 플러스 수학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다 그 세 과목 다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한국 교육 밟으신 분들은 그 A레벨 수학은 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간다는 느낌으로 수학은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물도 꼭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대학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들이 A레벨 과정을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시고, 어, 뭐 이건 A레벨에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를 안 했던 주위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했던 게 1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생물도 꼭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레벨 과목으로 이 세 가지, 화학, 생물, 수학, 이렇게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만약 그 하나를 더 하신다고 하시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네 과목이 아무래도 이게 방금도 얘기했듯이 좀 딥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A레벨 고등학교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세 과목을 여기도 써놨듯이 3A 스타가 2A 스타 2A보다 더 좋은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공 과목 위주로 이렇게 세 과목을 하셔서 수학, 바이오, 화학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 4A 스타 받으실 자신 있으시면 네 과목 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세 과목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음, A레벨 과목을 이제 선택했다면 이제 A레벨은 어떤 시스템인가? 말씀드리면, 파운데이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밟았던 이 레이벨 코스와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A레벨은 개념을 확실히 익히시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라 저도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A레벨을 공부했던 법을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A레벨 했을 때 파헤쳤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개념은 각자 익히시는 방법이 워낙 달라서 제가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용어 정리가 확실히 되면은 개념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의견으로. 어, 고등학교 A레벨에서는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중학교를 문경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뉴질랜드 유학을 1년 동안 해서, 그래도 영어가 좀,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 진로를 의료계로 이렇게 딱 정한 게 뉴질랜드 생활 막판에 정한 거라, 화학 생물 분야에 대해 A레벨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많이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이제 과학고 NMSC 다니시는 분들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NMSC를 딱 들어가서 첫 생물 수업을 듣는데 진짜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영어를 내가 이렇게 몰랐나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생활 영어랑 전문직에서 이렇게 쓰는 영어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국 유학 첫 1년이 공부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려니까 되게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일단 영단어를 먼저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저 의료 용어들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펴고
거기 나오는 의료계 용어를 적고 뜻을 익혔어요. 예, 작업을 며칠 하고 나니까 이제 수업이 좀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처럼 화학 생물이 나에게 생소하다. 안 그러면 자기는 영어로 화학 생물을 접해 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의료 관련 단어들을 적으시면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개념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이과 사고 회로를 장착하는 건데요. 그 왜라는 질문이 정말 A-레벨 배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과학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컨셉 중에 하나가 이 메커니즘인데 메커니즘은 A라는 시작점에서 Z라는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해 내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A-레벨 생물학에 나오는 수많은 메커니즘 중에 프로틴 신테시스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시작점 A는 이 DNA에 해당되겠고 결과물 Z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이시는 프로틴이 되겠는데 DNA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프로틴이라는 결과물까지 가는데 수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C로 가기 위해서는 B가 꼭 필요하고 Z로 가기 위해서는 Y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B는 왜 필요하지? 아, 뭐뭐가 없으면 C가 될 수 없으니까 B를 거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개념을 A-레벨에서 개념을 익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학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어, 그렇게 해서 네, 음, 이 왜라는 사고방식을 장착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등학교 때처럼 A-레벨 때처럼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 NMSC 같이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수업이 있는 게 대학교 때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진짜 학생 수가 한 5명 정도 됐거든요. 그 NMSC에서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때는 확실히 강의실도 넓고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맨체스터 대학은 이제 학교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피아짜라는 이런 앱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익명성도 보장이 돼서 되게 부담 없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성실하게 답장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음 네, 방금 질문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일단 질문을 최대한 많이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고 또 선생님들은 이 이과 사고 회로가 되게 잘 장착돼 있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주시면 '나 혼자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해 봤네. 뭐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개념에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점점 사고방식이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들처럼 변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이 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게 문제풀이인데요. 개념만 익히면 안 되는 게 화학도 그렇고 특히 생물이 완전 주관식이에요, 그 A-레벨 시험은.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저희가 문제들을 봤는데 거의 다 주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막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이게 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이게 시험 문제가 6 점짜리예요. 6 점짜리라고 하면 이 문제 6분 이상 쓰면 이제 시간 관리를 실패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6분 안에 이 6 점을 최대한으로 받아가야지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개념만 안다 이러면 나 이 개념 알아." 하고 안 써도 되는 문장들을 자기 안다고 막 쓰고 막 한 페이지 다 채우고 이러는데 시험 다 풀었는데 점수를 받으면 막 반타작 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A-레벨 생물 시험 처음 연습 시험을 봤을 때 이랬었는데
시험 문제 푸는 스킬이 생각보다 다른 국가보다 A레벨 영국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는 이 마킹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 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답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답지가 나와 있으면은 그 문제 유형과 이제 무엇을 써야 되는지 감을 잡기 전에는 문제를 풀지 말고 일단 문제 보고 답지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뭘 써야 점수를 가져가겠구나.' 생각을 해본 뒤에 문제 풀지 말고 바로 답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한 3장 정도 이제 새 시험지를 연습으로 보다 보면은 어 문제 유형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지시를 했을 때 뭘 써야 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를 이제 최대한 많이 풀고 이제 답을 체크해 가면서 그러면 확실히 점수가 확 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험 A 레벨에 좀 접근을 했었고요. 파운데이션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연습이 되면은 이제 답을 최소한으로 이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답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제 점수도 다 얻어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일석이조로 시간 관리도 또 쉬워지고 그래서 네. 시험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장점이 되게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A 레벨까지 얘기를 이제 맨체스터 약대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과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엄연히 저의 스타일이었고요. 저와는 방식이 쪼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저만의 팁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이제 지금 방금 이렇게 보여준 게 그 마침표로 보여주는 게 이 항목을 좀 이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건가요? 네. 방금 보신 거는 답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5 점, 6 점, 3 점, 4 점, 1 점, 2점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맞게 여러분들이 연습시켜. 티킹을 해 가시면서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들을 많이 틱하면 틱할수록 레벨 3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5 점에서 6 점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에세이를 좀 써야 되거든요. 글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글은 사실은 우리가 평가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객관식은, 그죠? 뭐라고 딱 정확히 틱을 하면 점수가 몇 점 몇 점 나오는데. 그래서 에세이는 이런 식으로 그 항목을 다 정해놔요. 그래서 이걸 포함하면 몇 점, 이걸 포함하지 않으면 이제 감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거의 무효다시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세이를 그냥 쓴다고 해서 운 좋게, 그죠? 주고, 선생님 좋아서 안 주고, 좋아서 좋게 주고, 안 좋아서 그죠?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확히 요구하는 것을 다 써야 된다. 그러려면 그걸 요구하는 거 알려고 하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페이지 볼까요?